뉴스타파 임선웅 기자가 특활비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네. 파리바게트 한정판 할로윈 케이크, 스타벅스 상품용 프리퀀시 적립, 공기청정비 대여비, 한우 회식, 염소고기 회식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항목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수 활동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항목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두 예.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검찰청에 예. 나눠주는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에게 현금화해가지고 전달해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뭐 공기청정기 렌탈비 네네. 이런 거는 전자입니다. 전자. 어. 전국 검찰청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는 기밀 수사가 없어요. 우리 지청은. 근데 돈은 내려와요. 그 쓰긴 써야 되겠고. 쓰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데 쓴 거예요. 빠바도 쓰고 뭐 그렇게 수박도 이게 가고, 예. 그 총체적 문제인 거죠. 검찰 특수활동비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눠주면 기밀 수사가 없는데도 돈은 내려오니까 그냥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식도 지자체에서 하고. 예. 예산을 쓰긴 써야 되니까 보도블럭을 굳이 그렇죠. 갈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뭐 갈아야 되는. 우리는 기밀 수사가 없는데 돈을 예. 주니까 어. 특수활동비를 그래서도 문제고 또 검찰총장이 현금화해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는 또 그야말로 법령과 지침에도 어긋나는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세금이 잘못 쓰이는 문제도 있고 인권 침해를 낳을 수도 있고 총체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타파 임선은 기자님 말씀하신 사례는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지검지청 어. 기밀 수사도 없는 네. 지검지청까지 다 돈을 내려다 보내시다 보니까 굳이 지금 기밀 수사나 이런 특수 활동을 할 목적이 없는데 특수활동이 없어요. 네. 우리 지청에 그냥 일반 공개- 형사 사건, 어. 네, 일반 형사 사건. 공개적인 사건 사고밖에 네. 없는데 그러니까요. 쓰긴 네. 써야 되겠고 쓰긴 써야 그러다 되고. 보니까 빠바 네. 가서 케이크 먹을까 이런 상황 염소고기 한번 먹을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업무 추진비랑 구분도 안 되고. 그러게요. 뭐 그렇게 이런 건 돼서 사실 통상적으로는 업무 추진비로 뭐 하거나 써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자체가 사실은 폐지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렇게 써도 문제, 저렇게 써도 문제. 아유, 검찰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수증 처리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필터링되거나 검증이 안 검증이 되는 전혀 안 되고 구조였던 검찰은 거잖아요. 구조상. 뭐 자기들을 설마 누가 감사를 할까 수사를 할까 뭐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 이런 것 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면 사실은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나 수사에서 네. 뭐 걸리면 처벌받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아니 사실은 그 공공기관에서 뭐 감사, 행정감사라든지 네. 이 시즌에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게 이 영수증 처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못 건드린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쓴 거 아닌가. 설마 정보공개 소송에서 져 가지고 이 자료가 공개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 예.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님이 등장하리라고는 전혀 뭐 생각을 못했겠죠. 사실은 저도 소송하면서 법원에서 이 정도까지라도 판결을 내려줄지를 사실 긴가민가했는데 예. 그래도 법원이 판결을 잘 내려줘가지고 이 정도까지라도 공개가 된 것만 해도 근데 아마 검사들은 이때까지 돈 쓰면서 예. 이렇게 자료가 공개될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 안 했을 생각도 겁니다.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쓴 거죠. 압박 받으신 건 없습니까? 압박은 검찰 전혀 쪽에서? 제가 뭐 나름대로 성격이 안 좋은 걸로 좀 뭐 모종의 이렇게 압력을 받는다거나. 압력을 받는다고 뭐 굴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예. 다 알려져 있어서 네. 아, 아주 전혀 다행입니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예. 그 뭐 엉터리로 지금까지 그 해온 간행이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보니까 그런 영수증도 나왔더라고요. 금액 1억 원을 쓰고 날짜는 있는데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네, 그런 영수증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현금을 뭐 5천만 원, 1억 원을 주면서도 네. 영수증 한 장 받았는데 그 이제 그걸 공개하면서 받은 사람 이름 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국민들한테 정보 공개할 때 가렸다면은 저는 그래서 최소한 국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예. 비공개라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회에도 전혀 자료를 안 내놓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누가 이걸 도대체 무슨 진짜 말 그대로 뭐 예. 접근 자체를 접근 자체를 아무도 못하고 감사원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도 직접 이렇게까지 다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예. 할 때 그렇게까지 증빙 자료까지 다 못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라고 예. 봐야 됩니다. 예. 그 특활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썼다가 근데 구속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017년에. 국정원장 대표적인 게 이제 네. 국정원장들이 그 특수활동비를 그 청와대 일종의 상납을 네, 했다가 네, 그쵸. 국정원장 세 사람이 구속됐죠. 예. 예, 세 사람이 구속됐고 실형까지 살았죠. 세 사람이 다. 예.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그래도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할 때 국정원에 기획조정실장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건건히 결제. 계획서 쓰고 결제해가지고 전달이 네. 됐어요. 음. 검찰처럼 그냥 현금으로 그냥 몇 억씩 매달 이렇게 네. 뭐 영수증 현금으로 처리도 안 하고 예, 그냥 뭐 이름도 가리고 비서실로 이런 거 없이. 옮겨놓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비서실이 돈 관리를 했는데 음. 국정원은 국정원장 비서실이 관리한 건 아니에요. 음. 최소한 국정원장과 별개의 그 기획조정실장 거기도 고위직이죠. 예. 그 사람 감독하에서 네. 돈 관리가 됐고 국정원장이 필요하니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때그때 전달이 된 건데 검찰은 그냥 비서실에 그냥 현금을 쌓아놓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총장이 마음대로 쓴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국정원장 세 사람은 그 건으로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예. 만약 그 판결의 법리에 따른다면 지금 명절 떡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도. 근데 검찰 쪽에서는 지금 이 법적으로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특활비 함도 관련해서. 없죠. 함도 없고 뭐 그때 그 이영렬 전 지검장이라고 2017년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기 부하 검사들 데리고 회식하다가 상대방 부하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게 돈봉투 만찬 사건인데 네. 그 건으로 뭐 기소됐지만 무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받은 사례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검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심각한 같은 문제죠. 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인데 네. 검찰 쪽에서는 지금 한 번도 이게 법적으로 왜냐하면 문제. 제대로 수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때도 사실 돈봉투 만찬 사건 터졌을 때도 사실상 무모한 겁니다. 그때 뭐 대검하고 법무부가 합동 감찰해가지고 결과 발표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무모한 거거든요. 그냥 자기 식구 감싸기. 왜냐하면은 예. 그날만 돈봉투 만찬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돈을 쓰는 걸 보면은 예. 이게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그것만 딱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날만 만약- 특정해서. 네, 예. 그날에 그 만찬건만 수사를 한 건데 사실은 전체를 만약에 국정원장 수사했던 기준으로 털었다면 수사했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걸렸- 그냥 네. 검찰 핵심부들이 다 처벌받았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그 이전 자료를 다 불법 폐기를 했거든요. 정말 문제죠. 딱 그 시점부터 자료가 그 이전 자료를 다 폐기했어요. 심지어 돈봉투 만찬 사건을 했던 때에 특수활동비 기록도 다 폐기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찔렸으니까 이거 그렇죠. 안 되겠다. 이거 자료 이거 폐기해야겠다라고 뭔가 그냥- 뭔가 의사결정이 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네. 딱 그 시점 이전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를 비롯한 시민 단체가 나서서 이거 사용 내역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부 정보 이제 공개하는 그런 청구 소송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폐기를 하고 있고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이거 하시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4월에 대법원 예. 확정 판결 받아서 이제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 네. 아직도 못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찰청이 있으면 대검찰청 안에 각 부나 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자료를 공개할 때 그걸 쏙 빼고 공개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제보에 해가지고 예. 대검찰청 각 부나 과별로도 이렇게 기록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하라고 했더니 지금 공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그 대검의 간부를 거쳐간 예. 부장급을 거쳐간 사람들 특수활동비 쓴 게 다 나오거든요. 뭐 이원숙 총장도 그 당시 대검찰청 아 그래요? 부장이었고 뭐 예. 한동훈 뭐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하여튼 그 대검찰청을 거쳐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네, 그것도 그때 했었고, 당시에? 네. 그게 그래서 뭐 특활비 관련해서 핵심 보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특활비 관련된 핵심 보직 중에 보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내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특활비 관련해서요? 예, 왜냐하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핵심이거든요. 음. 검찰총장 최측근이자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를 거쳐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내용을 잘 알 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엄청난 반발을 했었죠. 그때 뭐 그 박용진 의원이 예. 국회에서 뭐 명절 떡값 이런 말을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어디서 떡값이란 말을 하느냐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 그것도 저희가 이제 감시했던 건데 뉴스타파랑 시민단체들이 네. 박용진 의원 옛날에 뭐 정책개발비 조금 뭐 소액이지만 문제 제기한 게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꺼내들면서 박용진 의원 공격했거든요. 갑자기. 네, 명절 떡값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잘한다고 봐야죠.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출신이고 또 대검 간부도 거쳤고 뭐 법무부 대검 핵심 보직들 빠삭하다. 다 예, 그럼요. 자기도 많이 썼을 거예요. 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지금 쓰기도. 윤석열 지검장이랑 검찰총장한테 그 당시에는 총애받던 예. 부하 검사 아니었습니까? 네네. 많이 받았겠죠. 얼마를 그래서 받았는지 이렇게 몰라도. 지금 못 지르고 있는 건가?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아서. 이번에 이제 야당이 진짜 전액 삭감한다고 하면 예.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어떻게든 이걸 방어해서 특활비 깎는 걸 삭감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면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더 많이 쏟아질 거라고 보세요. 자료가 공개돼 봐야 알죠. 자료. 일단 저희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그래도 안 주고 있다. 비슷한 자료지 않습니까? 예. 크게 다르지 않은 자료인데 그리고 지방 검찰청 지청 건은 공개가 됐는데 예. 왜 대검찰청 각 부서 건은 공개를 못 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소송하고 있고요. 또 작년 6월 2023년 6월 이후 자료는 또 공개를 안 해요. 2024년 6월 6월 이후 자료는 공개를 안 해요. 근데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예. 경력금을 특수활동비로 뿌렸거든요. 그 수천만 원을 뿌린 걸로 보이는데 예. 근데 그 뿌린 걸 제보를 받아서 폭로를 하니까 딱 그 시점부터 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검찰은 검찰이란 조직은 뭐 대법원 판결이 나든 뭐 뭘 하든. 국민들이 비판을 하든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서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러게 그게 애로사항이구나.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껌껌이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해도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정보 공개를 맞습니다. 해라라는 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제 예. 좀 국회가 예산도 나서서. 삭감하고 예. 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같은 것도 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좀 진상을 좀 규명하고 만약 그걸로도 안 되면 특별검사까지 도입해가지고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그 특수활동비라는 예. 예산은 용도에 맞게 쓰도록 돼 있고 네. 그렇게 안 썼다고 해서 국정원장 세 사람이 실형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찰 특수활동비도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상황이. 그 현금 저수지를 조성하는 돈이 바로 검찰의 특활비다라는 예, 표현을 그- 쓰셨는데 그- 예. 지금 맥락이 그런 맥락이라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면 되는 17억 그 17개월당 70억 예. 그걸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를까 비자금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좀 안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민 세금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생각하다 나온 게 현금 저수지가 된 현금 겁니다. 저수지다. 예, 저수지 따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총장 비서실에 돈이 쟁여져 있는데 현금 따발이 쟁여져 네.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비자금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 그렇죠. 세금이니까 예. 이게 기업들 비자금하고는 예. 다른 거고 공공연한 국민들의 세금인데 예, 그게 그렇죠. 비서실에 모여 있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저수지에. 그리고 그냥 쓰고 싶을 네, 때 막 꺼냈어요. 막 꺼낸, 예, 네. 그러니까 현금 저수지가 제일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네. 소송 중에 있고 애로사항은 자꾸 정보를 계속 비공개를 해서 예. 계속 소송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진짜. 아주 힘드시겠군요. 지금 법무부도 지금 저희 소송하고 있고 또 음.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 뭐 감사원 특활비까지 지금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서시다 보니까 네. 특활비에 대한 시선이 이제 국민들도 곱지 않고 예전 같지 네. 않아서 많이 눈을 부릅뜨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특수활동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80억에서 72억으로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렇습니다. 유사 요새, 특활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네. 세 사람이 그때 특수활동비 횡령건으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실형 처벌 받았고, 근데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지금 안보비라고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근데 뭐 안보비. 안보비.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각 부처 예산 중에 국정원이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특수활동비로 돼 있어요. 가령 뭐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는 국정원이 관리하는 예산이고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합니다. 이 그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고 예. 그런 돈은 최근에 이제 정보보안비로 바꾸고 있어요. 이름을 정보보안비. 그래서 안보비, 정보보안비가 이름이 바뀐 건데 예.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 내년 예산에서 이런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합치면 예산이 늘어났다. 그게 지금 언론들이 비판하는 지점이고요. 그 안보비, 정보비안비도 역시나 이걸 증빙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돈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빙이 허술하죠. 허술하다. 사실 원래는 이것도 카드로 쓰시는 건 카드로 네.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예외가 그렇게. 좀 많이 인정되는 돈이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렇게 구분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안보비, 정보보안비로 떨어져 항목이 나갔으니까 좀 세분화돼서 정말로 이제 예.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무슨 정보 수집 활동 이런 거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야말로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그쵸. 특히 대표적인 게 검찰 특수활동비다. 음. 국세청 같은 경우는 뭐 해외 탈세 조사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또 일부 일정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국정원이 뭐 아니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실 우리나라 형사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경찰이 하는 하죠. 거고, 그리고 뭐 수사를 할 때 굳이 현금을 쓸 일이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생각해 보면 요새는 카드로 다 쓰면 돼요. 버스도 현금 없는 버스 해가지고 카드로 그럼요. 다 타고 그리고 다니는데요. 수사비 카드 있으니까 네. 수사비 카드로 쓰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특수활동비는 대표적으로 저는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 중에 폐지해도 되는 대표적인 특수활동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비, 정보비안비로 이렇게 좀 항목이 세분화되면 떡값으로 이렇게 명절 앞두고 갑자기 안보가 생기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는 못 썼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아, 이게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쓰인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가 있고 국정원 예산도 물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안보비로 돼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 예산 속에 그렇게 또 별도 예산이 숨겨져 있는 부분에 예비비 중에서도 또 국정원 몫이 있거든요. 네. 국정원이 쓰는 돈이 너무 많고 과연 이게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는지 필요한데 쓴다면 뭐 쓸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감시나 통제가 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원 예산도 좀 더 네. 투명하게 하고 최소한 내부 감찰이라도 예. 제대로 좀 하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내부 감찰이 잘 될까요? 이게 여태까지의 그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니까 내부 감찰을 할 만한 그 제대로 된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되죠. 국정원하고는 좀 독립되어 있는. 예. 왜냐하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조 원이 훨씬 넘는데 예. 이 돈을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데 써야지. 예. 그럼요. 근데 뭐 국정원의 특성상 정보 공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좀 내부 감찰 기능이라도 제대로 좀 독립적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할 테고 그리고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는 사실 내년 예산부터 저는 전면적으로 좀 예. 검토를 해야 된다.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그쵸. 해야 되고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예. 특활비를 이제 전액 폐지 내지는 대폭 삭감 네.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그리고 예산 전면 삭감이었는데 그래도 예산 전면 삭감을 검토한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그 국정조사나 이런 걸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전면 삭감을 하려면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예,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에 지금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당 대표도 네. 검사 출신이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검사 중에서도 그렇게 이력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사 저항을 할 가능성이 많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전면 폐지 삭감하려면 아마 국정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진상 규명을 국민들 앞에서 해야지 전면 삭감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이거 예산 전면 삭감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검사 출신이지만 이 카드를 받아들어서 한다고 하면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확 올라가긴 할 텐데요. 뭐 받아준다면 저는 뭐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한다고 해도 그거는 바람직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저항을 할 것이다라고 근데 예측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때까지 한 걸 보면은 그렇게 네. 할 리가 없다. 법무부 장관 때 예. 막 그렇게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네. 방어하고 막 무마하고 네. 막 어떻게 보면 논점 흐리기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타인을 오히려 공격하고 빌미 잡아서. 예,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이 떡값 물어보는데 갑자기 막 땅 그 오르고 국회의원의 계시더라고요. 다른 예. 문제를 막 지적하면서 그런 거는 뭐 다 준비하고 왔다고 봐야죠. 논점 흐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걸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과거에 그렇게 돈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 관계로 그렇죠. 인해서 뭐 만약에 한동훈 네. 대표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돈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럼 당시에 누가 총리하던 누가 받나요? 그렇죠. 받을 사람이 없죠. 예. 네. 아 재밌는 얘기였는데 명절 앞두고 굉장히 씁쓸해집니다. 씁쓸하죠. 네. 왜냐하면 명절 떡값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은 이제 공직 사회도 그런 거 상상도 못 하는 그럼요. 거고 뭐 일반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예. 다 정해진 뭐 상여금, 뭐 수당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받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게 더구나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건 참 문제입니다. 네. 아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글쎄요, 아니 좀 꾸준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야당이 이번에 전면 삭감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기대가 컸거든요. 네. 근데 겨우 8억밖에 삭감이 안 돼서 예. 올해는 꼭 좀 전면 삭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아마 검찰 개혁의 저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사실 돈줄을 예. 쬐는 게 예, 가장 그리고 강력하기도 검사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특수활동비를 특정 업무 경비라고 카드로 쓰는 돈으로 전환해도 좋다. 수사에 써라. 카드로 써라. 그러면 오히려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지금 주고 싶은 사람 그렇죠. 예, 선택적으로 가니까. 선택적으로 주니까 선별적으로 주니까 예. 검사들 안에서도 차등과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누가 얼마 받았는지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선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에게는 이걸 합법적으로 수사비로 해서 카드로 쓰게 하는 게 저는 그리고 낫지 증빙도 않나. 깔끔하게 잘 예, 되고. 그럼요. 그걸 예.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건 좀 더 검찰 조직이 좀 합리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그 단체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대표님을 모셔놓고 드리기는 송구하오나 이게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날이 사실 저희가 그럼요. 네. 살기 좋은 세상이 저희는 되는 거 빨리 아닙니까? 없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소송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네. 아유. 그런 날이 네.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